안녕하세요. 코인 투자 함께하는 최정은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이 3월 한치 앞을 모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유가 폭등하고 시장 박살 났다가 또 갑자기 전쟁 끝난다고 급반등 나오고 이렇게 방향이 잡히지 않은 변동성에 매매하셨다가 손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코인 중에서는 아직까지 20% 정도 여전히 리플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0원대면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물량 확보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시장 방향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뉴스 속보만 쫓아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래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계좌 녹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이 전쟁을 두고 암호화폐 시장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방과 하방 어디까지 열어두고 추가 매수 기준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장 분위기 반전시킨 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란과의 갈등이 곧 해결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4주에서 5주라는 기간보다도 조치가 훨씬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래서 시장을 짓누르던 그 전쟁이 장기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발표한 방에 유가가 바로 떨어졌죠. 배럴당 120달러에서 30%나 치솟았던 이 서부 텍사스 원유 하루 만에 85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반등이 나왔죠. 나스닥, S&P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도 거의 7만 달러대까지 올라서면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도 심리적 지지선을 다시 뚫고 올라왔고요. 그런데 시장 전체가 다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나 잔인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버텨지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크립토컨트의 보고서를 보면 알트코인의 무려 38%가 사상 최저가, 역사적인 최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4개가 이 상장 폐지 직전에 바닥을 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 바로 자본의 쏠림 현상입니다. 기관 투자 자본이 현물 ETF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한테는 이 유동성이 아예 돌질 않는 겁니다. 금리가 높고 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하니까 이 대형 자산으로만 돈이 피신을 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 ETF 상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동안 이 S&P 지수에서 1조 달러가 날아가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펀드에서는 반대로 6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억 2천만 달러가 이 비트코인에만 꽂혔다는 거예요. 정말 큰 손들이 철저하게 대장주로만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플이 어떠냐, 지금 1달러 그 위에 1.4달러라는 아주 좁은 박스권 위에 갇혀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2,000원 내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지금 시장 전반의 반등 흐름에 전혀 타지 못하고 소외가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봤을 때 200주 이동평균선 2천억 달러까지 무너지면서 이거 보면은 진짜 알트코인은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럼 뭐 이제부터 다 손절해야 되냐?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38%가 사상 최저가를 찍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수치는 오히려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된 이 시장 사이클의 후반부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털릴 만한 개미는 이미 다 털렸다는 거죠. 이제는 리플의 장기 보유자만 남은 거예요. 저도 지금 9년째 보유 중이고요. 여기다 플러스로 이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동안 리플의 실제 인프라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현실 금융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아미나 은행을 보시면은 전 세계 최초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달러의 수탁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 시작하면서 유럽 최초 그리고 리플 결제 인프라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은행이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아미나 은행이 유럽연합 EU 최초의 완전 규제 기반 거래 시스템 21X와 직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리플의 인프라가 유럽의 공식 토크나 자본시장에 통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읽히고 있어요. 리플이 단순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럽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기반으로 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리플을 채택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동안 미국 내부에서도 이 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 왼쪽 사람이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플로리다에서 이 커스틴 길리브랜드 미국 민주당의 상원의원과 만났습니다. 당연히 밥만 먹자고 만난 게 아니겠죠. 이 커스틴이 누구냐면은 이 미국의 상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암호화폐 입법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알더로티가 이 만남 이후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초당적인 협력, 길리브랜드 의원 한 명만 그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의회가 직접 나서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미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지금 숟가락 얹기에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 가장 뼈아팠던 이 규제 리스크, 법적 리스크가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는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에 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에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